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재물은이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은 1년 중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 14일이 날은 정말 특별한 날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를 방해하는 나쁜 기운이 싹 사라지는 이른바 손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사를 가실 때도 혼례를 치르실 때도 음악 가게 문을 새로 여실 때도 꼭 이 손 없는 날을 골라서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날만큼은 우리를 회방 놓고 막아서는 기운이 어디에도 없어서 새로 시작하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린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재물운을 지키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 흐름을 시원하게 뚫고 새로운 복을 집안으로 들여오는 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몇 번 없는 귀한 날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들어올 돈복이 바로 문 앞까지 와 있는데 그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셈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6월 14일이 날 꼭 새로 들리시면 좋은 것들, 그리고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꼭 챙겨 드시면 좋은 음식, 또 꼭 해야 하는 행동과 집안에서 살펴봐야 할 공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릴 텐데요. 작은 행동 하나가 올 한 해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왜 하필 6월 14일이 날이 그렇게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손 없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손이라는 거는 날짜에 따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방향을 옮겨 다니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회방 놓고 막아서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있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거나 큰 일을 벌이면 일이 자꾸 꼬이고 막힌다고 보셨던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오는 14일에는 이 손이 어느 방향에도 없이 하늘로 잠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우리를 막아서는 기운이 없는 날인 셈이지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이 날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이사도 이런 날 가시고 혼례도 이런 날 치르시고 새가게의 문도 이런 날 여셨지요. 막아서는 기운이 없으니 들어오는 좋은 기운도 막힘없이 술 들어온다고 믿으셨던 것이지요. 재물도 똑같습니다. 방해하는 기운이 사라진 이날만큼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는 돈복이 문턱에 걸리지 않고 곧장 들어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6월 중순 이맘때가 또 특별한데요. 음악 한 해에 딱 절반이 지나가는 시기이지요. 1월부터 흘러온 상반기 금전 흐름을 한번 매듭 짓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돈복의 길을 새로 여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부자로 가는 길에서 얼마나 중요한 날일까요? 그리고 마침 이 날이 또 하나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14일, 이날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지요? 옛 어르신들이 이사도 하고 집도 손보고 살림도 정리하던 날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날 마음 먹고 이것저것 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바로 이때 무심코 버리신 그 물건 하나 때문에 1년
돈복이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재물운을 위해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오래된 열쇠입니다. 요즘은 도록 쓰는 집이 많다 보니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옛날 열쇠들 안 쓴다고 한꺼번에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게 옛 어르신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던 행동입니다. 열쇠라는 건 우리 집 문을 열어주던 물건, 그러니까 재물이 드나드는 길을 지켜온 물건이거든요. 특히 소원 없는 날은 그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라 열쇠를 함부로 버리시면 들어오려던 돈복의 길까지 같이 닫혀버린다는 것이지요. 안 쓰는 열쇠라도 작은 상자에 곱게 모아 서랍 한 켠에 두시면 우리 집 재물문을 지켜주는 든든한 음악, 물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날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오래된 가방입니다. 새 가방 하나 장만하시고 나면 낡은 가방은 미련 없이 휙리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근데 가방이라는 게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돈도 놓고 다니고 중요한 것들을 담아들고 다니던 또 하나의 재물 그릇이거든요. 그동안 내 돈복을 짊어지고 다닌 물건인 셈이지요. 그걸 한순간에 버리신다는 건 그 안에 쌓인 재물 기운을 통째로 내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안 쓰시는 가방이라도 깨끗이 닦아서 보관해 두시거나 그 안에 작은 물건이라도 담아 옷장 속에 두시면 그 기운이 집안에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날 버리면 재물이 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묵은 씨앗이나 곡식입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부엌 한켠에 오래된 콩이나 파, 묵은 쌀난 굴러다니는 집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환절기 정리한다고 이런 것들 한꺼번에 버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곡식 하나의 씨앗, 즉 작은 곡식 한 줌이 우리 집 재물이 다시 불어나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손 없는 이날만큼은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깨끗한 그릇이나 작은 항아리에 담아 부엌 한켠에 두세요. 이날도 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입니다. 선물 받아두고 아까워서 못 쓴 그릇 세 수건 포장도 안 뜯은 것들 다들 하나쯤 쌓아두고 계시지요. 그러다 자리 차지한다고 손 없는 날 정리하면서 버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은 그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물건이지요. 그 복을 한 번도 못 꺼내보고 버리신다는 건 들어올 본복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내보내시는 셈입니다. 안 쓰던 새 물건은 이날 오히려 포장을 뜯어쓰기 시작하세요. 묵혀있던 그 복이 그제야 흘려나오지요. 자, 지금까지는 이날 새로 들리시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재물운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냥 무심코 하고 계신 행동들이라 좀 충격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금전운을 위해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이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바로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인가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데요. 손 없는 날은 1년에 몇 번 없는 막아서는 기운이 사라진 귀한 날이지요. 그런데 모처럼 이런 좋은 날에 할까 말까 망설이기만 하다가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시면 활짝 열렸던 재물의 문을 내 손으로 도로 닫아버리는 셈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이날만큼은 미루지 마시고 하나라도 시작하고 결정하셔야 그 돈복이 들어올 길을 잡습니다. 특히 나를 위한 선물이나 나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또 하나는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손 없는 날은 그 어떤 날보다 기운이 맑고 깨끗하게 열려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맑게 열린 날의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막던 재물 기운이 순식간에 탁해져 버리거든요. 들어오려던 돈복도 시끄러운 집은 슬그머니 피해간다는 옛말이 있지요. 이날만큼은 가족끼리 좋은 말,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나누시면서 집 안기운을 곱게 지켜주세요. 또 이날 조심하셔야 할 행동은 집을 손보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어설프게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은 집수리하기 좋은 날이라 이날 여기저기 손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좋습니다. 다만 한번 시작하셨으면 날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야 합니다. 못을 박다 말고 페인트를 칠하다 말고 어중간하게 놔두시면 그 끈인 자리로 우리 집 금전 흐름도 같이 끈버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큰 공사는 아예 시작을 마시고 시작하셨다면 작은 것이라도 끝을 보셔야 돈복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오는 14일 이날 꼭 챙겨 드시면 금전운에 좋은 음식들도 따로 있는데요. 음식 하나만 잘 챙겨 드셔도 그날의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날 가장 먼저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와 햇마늘입니다. 육거리면 한창 새로 나오는 것들이지요. 이 두 가지는 껍질을 까보면은 속이 겹겹이 꽉 차 있는 둥근 음식인데요. 이렇게 속이 빈틈없이 단단하게 들어찬 음식을 드시면 그 사람의 재물도 차곡차곡 빈틈없이 들어찬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음식이라 손 없는 이날 드시면 잡스러운 기운은 맑고 돈복은 채워주는 셈이지요. 양파볶음 한 접이 마늘 듬뿍 넣은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것은 이맘때 처음 나오는 오이나 애호박 같은 여름 채소입니다. 육골에 막 처음 맺힌 채소들이지요. 새로 갓 나온 신선한 기운이 손 없는 날 새로 들어오는 돈과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묵은 것보다 이렇게 갓 나온 새 것을 드셔야 새 재물이 몸에 들어찬다는 것이지요. 오이무침 한 접시 애호박 넣고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이날 상차림으로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챙기시면 좋은 게 바로 파티 들어간 음식이나 붉은 기운이 도는 음식인데요. 팥죽이나 파티든 떡 아니면 붉은 고추 들어간 음식도 좋습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색이지요. 마침 손 없는 날과도 결이 딱 맞는데요. 손 없는 이날 붉은 기운. 음식을 드시면 들어오려던 잡기는 맑고 그 자리에 돈복이 들어찬다는 것입니다. 화려할 필요 없이 붉은 기운이 도는 음식 한 가지만 상에 올리셔도 충분하지요. 음악 맑은 콩국이나 시원한 국물 음식도 꼭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날도 더워지는 육골에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참 좋지요. 옛 어르신들 말씀이 국물이 맑아야 그 집 금전 흐름도 맑게 흐른다고 하셨거든요. 탁하고 진한 국물보다 손 없는 이날만큼은 맑고 시원한 국물 한 그릇이 1년 돈을 막힘없이 맑게 흘러가게 해줍니다. 음악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1년 돈을 단단하게 키워주는 것들인데요. 손 없는 날은 막아서는 기운이 없는 날이라 무언가를 새로리고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지요.
이제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오는 14일이 날은 현관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해주는 일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데요. 손 없는 날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운이 없는, 그러니까 드리는 날이지요. 그 드리는 날에 우리 집구를 활짝 열어둔다는 게 바로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시원하게 트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현관문과 창문을 한번 활짝 열어서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들이세요. 그 열린 문으로 새 돈복이 막힘없이 들어옵니다. 금전운을 위해 새 그릇이나 수저 한 벌을 드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릇이라는 건 복을 담는 물건이지요. 부잣집에서는 손 없는 날 같은 좋은 날에 그릇을 새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새 그릇 한 벌, 새 수저 한 벌을 이날 곱게 들이셔서 깨끗이 씻어 두시면 그릇에 앞으로 들어올 재물복이 차곡차곡 담기게 되는 것이지요. 거창한 새일 필요 없습니다. 밥그릇 하나, 수저 한 벌이라도 새로 드리는 그 마음이 돈복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빨간 실이나 복주머니, 금색 소품을 하나 드리는 것도 재물운에 좋은데요. 손 없는 날과 붉은색이 결이 맞는다고 말씀드렸지요. 빨간 실 한 타래를 서랍에 넣어 두시거나 빨간색이나 금색 복주머니를 하나 마련하셔서 세돈 한 장과 동전 몇 개를 넣어 그것을 한 켠에 두세요. 빨간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금색은 이해로부터 재물을 끌어먹는 색이거든요. 이 작은 복주머니가 우리 집에 든든한 보물 창고 역할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우리 집 돈복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신세진 분들께 육골 내려오는 상반기 감사 인사를 한번 돌려보세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한데요. 옛날 부자 어르신들 말씀이 좋은 인연이 곧 재물의 길이라고 하셨지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은 집에 돈복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기운이 없느니 맑은 날 고마운 분들께 마음 한번 전하시면 그 인연이 돌고 돌아 우리 집 재물길을 활짝 열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집안도 한번 같이 둘러봐 주세요. 6월 14일 손 없는 이날 꼭 살펴봐야 할 공간이 세 곳 있는데요. 이 세 곳만 손보셔도 앞으로의 재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현관 신발장 아닙니다. 손 없는 날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막힘없이 술 풀리는 날이지요. 그러니 드나드는 길목인 현관, 그 중에서도 신발장안을 꼭 살피셔야 하는데요. 신발장문 한번 열어보세요. 오래 안 신는 신발, 굽다 다른 신발이 가득 쌓여 있지요. 신발은 우리가 길을 걸어 재물을 벌어오는 발에 신는 물건인데 그 신발장이 묵은 신발로 꽉 막혀 있으면 들어오던 돈복도 현관에서 막혀 버립니다. 안 신는 신발은 정리하시고 신는 신발은 가지런히 놓아 신발장에 숨통을 터주세요. 그래야 새 재물운이 드나들 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침대나 이불을 말합니다. 앞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신 것도 침실의 공간은 재물의 뿌리가 쉬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침대 아래가 보통 어떤가요? 안 보인다고 해서 먼지에 묵은 짐까지 잔뜩 쌓여 있는 집이 정말 많으십니다. 재물 뿌리가 쉬어야 할 자리가 묵은 기운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위에서 쉬는 우리 돈복도 편히 쉬지를 못하지요. 이날 침대 및 이불 한번 깨끗이 비우고 닦아주시면 지쳐있던 재물운이 기운을 되찾습니다. 이 공간도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불을 쓰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부른 재물을 활일으키는 기운이라고 보셨는데요. 그래서 불을 쓰는 자리가 기름대에 찌들고 지저분하면 일어나야 할 재물은 같이 떨어진다는 옛말이 있지요. 손 없는 이날 가스레인지에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묵은 기름대를 싹 걷어내시면 꺼져 있던 우리 집 금전운이 다시 활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음악 오는 6월 14일이 날은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 흐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새 돈복을 드리는 정말 중요한 날이지요. 우리를 막아서는 기운이 사라진 1년에 몇 번 없는 귀한 날인 만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세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것들 잘 챙기시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피하시고 좋은 음식 챙겨 드시면서 집안 곳곳까지 살펴주시면 여러분의 재물이 활짝 열리고 돈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인을 돕고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댓글창에 6월 14일 막힘없이 돈복 활짝 열어갑니다. 이 한 줄 꼭 남겨주세요. 글로 쓰고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기운이 진짜 현실이 된다고 하지요.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올해 풍요로운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음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집은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붙을까? 왜 남들은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돈이 새는 것 같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집, 재물운이 약한 집을 보면은 비슷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물건을 드리는 방식이지요. 물론 요즘은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을 똑같이 볼 수 없는데요. 어떤 물건은 중고로 받아도 괜찮지만 어떤 물건만큼은 절대 남이 쓰던 것을 드리지 말아야 돈복이 붙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보면 특정 물건만큼은 반드시 새 것으로 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물건들이 집안의 금전운과 재물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은 절대 중고로 드리면 안 되는 물건은 물론 만약 이 물건들을 새 물건이 아닌 중고로 이미 받았거나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한 방법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물론 모든 중고 물건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풍수에서 특히 조심하라고 하는 물건이 따로 있지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왜 어떤 물건만큼은 반드시 새 것을 쓰라고 할까요?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의 기운이 담긴다고 봅니다. 특히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일수록 그 사람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몸과 직접 닿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생활, 리듬이 그대로 담기기 쉽다고 봅니다. 남이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지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음악운, 즉
식복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도구 중에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집안에 먹고 사는 흐름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특히 새로 시작하는 의미를 뜻하지요. 세 번째는 집과 가문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거나 조상과 연결되는 의미를 가진 물건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물건들은 다른 집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지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보면 물건을 드릴 때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특히 몸과 가까운 물건, 집안의 재물과 연결된 물건만큼은 신중하게 선택하지요. 왜 그럴까요? 물건 하나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결국 금전운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는 집과 돈이 흩어지는 집의 차이는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특히 조심하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밥솥입니다. 음악 밥솥은 풍수에서 단순히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집안의 식복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지요. 옛날부터 솥이 있어야 집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할 때나 독립할 때 부모님께 밥솥을 물려받았습니다. 또는 중고, 사이트에서 상태 좋은 고급 밥솥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하지요. 한두 번 쓴 것 같은 깨끗한 밥솥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밥솥은 그 집안의 형편과 에너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담기는 물건입니다. 매일 그 집 사람들이 먹을 짓는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음악 이전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밥을 지었는지 그 집안 식탁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밥솥만큼은 절대 중고를 쓰지 않습니다. 새 살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새 것으로 장만하는 물건이 바로 밥솥지요. 그것도 가능한 한 좋은 제품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식복을 여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베개입니다. 베개는 우리 머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닿아 있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머리는 그 사람의 판단력과 운을 좌우하는 부위로 봅니다. 음악 호텔에서 처분하는 베개를 가져오거나 이사가는 지인에게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하면 될 것 같지만 베개는 그 사람이 매일 밤 어떤 생각을 하며 잠들었는지가 스며드는 물건입니다. 만약 이전 주인이 돈 걱정으로 잠을 설쳤다면 그 불안한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걔만큼은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새 것을 씁니다. 숙면이 곧 다음 날에 금전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물건인데요.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첫 접점입니다. 음악 풍수에서는 발이 재물을 끌어오는 통로라고 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지요. 음악, 요즘은 명품, 중고 신발 거래가 활발합니다. 한두 번신은 좋은 신발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정판이나 비싼 브랜드 신발은 중고로 사는 것이 현명해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신발은 이전 주인이 어디를 다녔는지, 어떤 기운을 밟고 다녔는지가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발을 판 것이라면 그 에너지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발 미창은
이미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체중에 맞춰 변형되어 있지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기운을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신발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발에 맞춰 새 것으로 장만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몸과 가장 가까이 닿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물건들은 집안의 재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식기와 도마인데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그리고 도마는 집안의 식복을 직접 담는 그릇입니다. 풍수에서는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재물운이 새어나간다고 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지요. 이사할 때 식기를 물려받거나 중고로 좋은 도자기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싼 브랜드 식기는 중고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요. 하지만 식기는 매일 그 집안 사람들의 입에 닿는 물건입니다. 이전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식사했는지, 식탁에서 어떤 대화가 오는지가 그릇에 남습니다. 음악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첫 단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습관과 마음이 칼자국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지요.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이 중요한 분이라면 이 물건도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모자인데요. 모자는 머리를 직접 감싸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머리는 하늘과 소통하는 부위, 즉 운을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봅니다. 빈티지 모자나 명품 모자를 중고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모자는 이전 주인의 생각과 고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물건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지갑입니다. 지갑은 말 그대로 돈을 담는 그릇입니다. 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재물은 물건이지요. 명품 지갑은 중고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상태 좋은 제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으니 현명한 소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그 지갑을 팔았을까요? 지갑은 이전 주인의 금전 습관과 재물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물건입니다. 만약 그 사람 입이 때문에 지갑을 판 것이라면 어떨까요? 돈이 급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끼던 명품 지갑을 판 것이라면 그 불안한 에너지가 지갑에 그대로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을 보면 지갑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물로 받은 지갑도 자신의 기운과 맞지 않으면 바로 바꿔버립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재물을 부르는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역시 새 것으로 쓰는 것이 좋은데요. 풍수장식품과 제사용품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풍수장식품과 제사에 쓰는 물건입니다. 황금, 코끼리, 금두꺼이, 나의 기운과 맞는 팔찌, 복주머니, 제사상 그릇 같은 것들이지요. 골동품 가게에서 이런 물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 풍수장식품은 그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기 위해 놓는 물건입니다. 이전 집안의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것을 내 집안에 들이면 전혀 다른 기운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물건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조금 뒤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이것을 활용한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들은 이런 물건을 함부로 드리지 않을까요?
정말 부자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쓸까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보면 물건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재물을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공짜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받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물건은 더욱 그렇지요. 지인이 주겠다고 해도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직접 새 것을 장만합니다. 실제로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만큼 내가 기쁘게 소비할수록 오히려 돈은 더 들어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몸에 닿는 물건은 개인 전용으로 봅니다. 베개, 신발, 모자, 지갑 이런 물건들은 가족 간에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에너지가 담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 소유로 관리하지요. 자녀가 독립할 때도 이런 물건만큼은 반드시 새 것으로 장만해 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운이 막힌 느낌이 든다면 물건도 함께 바꿉니다. 이사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자들은 식기나 물건들을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운을 드리는 것이지요. 과거의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물건에 대한 감사함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새로 장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고 오래 사용합니다. 이런 태도가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금전운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집을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공짜니까 아까우니까 하는 이유로 남의 물건을 계속 들이지요. 그러다 보면 집안이 여러 에너지로 뒤섞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말입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복이 붙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는 바로 이런 원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런 물건을 받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물론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우선 환기입니다. 물건에 담긴 기운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환기입니다. 특히 베개나 모자처럼 천으로 된 물건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하루 종일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정화로 봅니다. 만약 밖에 넣기 어려운 물건이라면 창가에 두고 자주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요. 세척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세척해 주세요. 식기나 도마, 밥솥 같은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씻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것이지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전용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안창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도 가죽 전용 클리너로 안팎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무엇보다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만약 받은 물건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용도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지요. 받은 식기를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이 아니라 과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용도를 바꾸면 그 물건이 가진 원래 에너지에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새로운 물건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집안에 두게 된다면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그냥 구석에 쌓아두면 그 에너지가
집안에 계속 정체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거나 재활용센터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정리 방법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음악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물건은 한 단계 더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물건은 금전운과 아주 연관이 깊지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풍수에서도 소금을 이용한 정리 방법을 중요하게 다루지요. 그런데 먼저 소금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새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집에 있던 소금이나 요리에 쓰던 소금이 아니라 용도로만 새로 구입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소금도 주변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이 직접 구입한 소금이 좋습니다. 다행히 소금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소금은 가능하면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소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밥솥나 식기, 도마처럼 물로 씻을 수 있는 물건은 소금물에 담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대화나 싱크대에 물을 받고 소금을 한 줌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건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음악이 때 중요한 것은 담가두는 동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물건에 담긴 오래된 기운이 정리되고 우리 집에 맞는 새로운 좋은 운이 채워진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요. 신발이나 지갑, 모자처럼 물에 담글 수 없는 물건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른 소금을 얇은 천이나 한지에 싸서 물건 옆이나 위에 하루 정도 두는 것입니다. 베개의 경우는 베개의 커버를 벗겨서 소금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속은 햇볕에 충분히 말린 후 깨끗하게 세탁한 베개 커버를 다시 씌우는 것이지요. 만약 베개 자체가 오래됐다면 이참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풍수, 장식품이나 제사용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꼭 사용해야 한다면 소금물로 닦은 후 햇볕에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사용한 후 처리도 중요합니다. 사용한 소금은 절대 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이미 오래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요. 사용한 소금은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집안에 기운을 정돈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성스럽게 정리하는 그 마음이 곧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이지요.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이런 물건들은 새 것으로 장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집안의 재물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몸과 연결된 물건, 집안의 재물과 관련된 물건만큼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 물건이 가져올 운의 흐름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풍수는 결국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며 그것이 결국 돈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밥솥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베개는 언제 바꿨는지, 지갑은 어떤 계기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만약 중고로 받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받아두시면 재물이 움직이는 시기나 중요한 흐름을 나중에도 계속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 내 금젓는 흐름을 미리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있으니 저도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집 재물운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집 돈복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집안의 금전운도 함께 살아납니다. 항상 여러분의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고 재물론운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